네, 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10시 22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를 볼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봉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이 봉을 볼 수가 없어요. 지원을 안 하니까. 지원을 안 합니다. 일반적인 봉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봉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예,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봉이에요. 이 봉은 6개월 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6개월 봉이에요. 자, 볼린저 밴드 여기 있죠. 이게 볼린저 밴드 20이에요. 상단선. 지금 주가 어디 있어요? 공중에 떠 있죠. 네?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 볼벤 22로는 가치가 0이에요. 0. 0. 상승을 얼마나 하든 매수 가치는 제로라고. 제로.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 48만 7천원? 예. 이 가격 아래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목표가가 180만원이야. 180만원 갈 수 있어요. 예? 300만원도 갈 수 있어. 가면 돼. 근데, 차트로는 갈 수는 있지만, 매수할 수는 없어요. 왜냐? 가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개월 봉으로 볼게요. 네, 3개월 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격 볼린저 밴드고 여기가 볼벤이에요. 그러면 56만 9천원이죠? 네, 56만 9천원이는 매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53만 9천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153만 9천원까지 올랐어. 예? 그러니까 보유자는 보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56만 9천원 아래, 48만 7천원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은 어차피 오르나 내리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갉아먹으면서 나는 홀딩해 보겠다. 180만원까지 간다는데 들고 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유해도 되는 거죠. 근데 안 들고 있었어. 자기는 매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180만원 간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은 메리트가 없다고. 얜 빠지면 얼마까지 가야 돼요? 56만 9천원이나 48만 7천원까지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최저가 아니야. 예? 56만 9천원이나 48만 7천원이 최저값이 아니라고요. 최고값이지. 그러니까 얘가 급등하지 못할 경우, 급등할 경우도 있고 급등하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하지 못할 경우 가야 되는 가장 높은 가격. 이 56만 9천원이고 48만 7천원인 거예요. 더 밑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 근데 적어도 저기까지는 가야 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160만원까지 가든가, 예? 그렇게 못 갈 거면 반대로 빠져가지고 56만 9천원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개잖아요. 160만 원으로 가는 경우와 56만 9천 원으로 가는 경우에 두 가지 수가 있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샀어. 그러면 56만 원으로 가나 160만 원으로 가나 손실이 없잖아요. 이렇게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없다는 거죠. 오르든지 내리든지 어차피 이익을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100만 원에 산 거지. 예? 그럼 10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빠지는 거지. 56만 9천 원. 그럼 40% 이상 손실 나는 거예요. 예? 40% 이상 손실 난다고. 자, 본인이 40% 이상 손실이 났어요? 그래도 160만 원, 180만 원 간다고 생각할까요? 예, 이 가격 간다고 생각하겠냐고요. 본인이 이길 때나 그런 꿈을 꾸는 거지. 본인이 40% 손실 나 있는데, 예? 56만 9천 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180만 원 보일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속았다. 아이고, 손절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얘는 지금 81만 5천 원이 과열이에요. 과열은 예, 그 가격이 유지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81만 5천 원도 지금 분기봉으로 봤을 땐 유지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돈으로 장난칠 수 있어요. 예?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기관이 외국인이 돈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얘를 160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고 180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고 심지어 300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가격이 차트로 봤을 땐 과열이에요. 심지어 6개월 봉은 56만 9천 원이 아니라 40만 원대잖아요. 과열이 40만 원대라고. 네, 48만 7천 원. 그러니까 얘는 급등할 거 아니면 50만 원 언더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50만 원 언더로. 그러면 이게 지금 10만 원, 20만 원대에서 매수한 사람이야. 아니 뭐 5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다시 100만 원을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00만 원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50만 원까지 빠지면 50% 이상 손실 나요. 그러면 버틸 수 있겠어요? 정신적으로? 쉽지 않을걸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라면 이 종목이 예? 180만 원 가고 200만 원 가고 3년 보유하면 대박 치고 이런 얘기를 꺼내기 전에 지금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요.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일단 그림을 끄고 봉만 보여드릴게요. 봉을 딱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저가 깨져가지고 드디어 내려갔어요. 근데 다음 달 깨잖아요. 다음 달. 그러니까 얘가 10월이죠. 그러니까 10월에 9월 저가가 10월 아니지. 10월 저가 10월 저가. 그죠? 그러니까 10월 저가가 9월 저가보다 낮아지면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네, 내년 6월까지예요. 내년 6월. 그러니까 내년 2분기까지 하락이에요. 내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간 조정하게 냅뒀다가 3분기에 사시면 되죠. 왜냐면 이거 길게 보면 그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길게 보면 상승하는 종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길게 보면 되지. 예? 길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게 뒀다가 바닥 찍으면 사면 되는데 그 바닥이 내년 6월 정도 된다고요. 언제? 10월 달에 저가 깨면. 예.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르지 않는다면, 여기서 아래 꼬리를 감아서 올리면 이제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고, 예?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면 다시 또 180만 원 간다고 또 난리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근데 얘가 아래 꼬리를 안 달고 계속 아래 꼬리가 짧은 상태의 장대 음봉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10월달 저가가 9월달 저가를 붕괴할 만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짜 붕괴하잖아요? 그러면 망가져요. 차트가 망가진다고. 그럼 얘가 어디를 가느냐? 예? 10월달 저가가 9월달 저가를 깨면 지금 보시면 여기로 가요. 여기 이 가격이 얼마냐? 56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면 56만 9천 원까지는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를지 내릴지는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6만 9천 원 아래로 일단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오를지 내릴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골 때리는 상태인 거예요. 네. 자, 10월 달에 상승을 하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10월 달에 상방으로 가기 위해선 단순히 종가만 상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가도 상승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10월 달에 9월 달 저가를 깨면 상대적으로 종가가 하락하기 유리하고, 그때 종가가 내리면 56만 9천 원 아래로 내려갈 건데 56만 9천 원 아래로 내려가서 종가가 마감하게 되면 역시 종가도 4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월에 저가가 붕괴되고 종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예? 이게 지금 2024년 6월까지는 조정장이 오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상승장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시간적인 메리트가 아직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미 그 한동안 시세를 내면서 어쨌든 다 썼어요. 에너지는 전부 다 썼다고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올랐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10개월 가까이 올랐는데 8개월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가 에너지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 자체가 워낙 폭등했기 때문에 이 폭등한 가격 때문에 지금 6개월 봉이나 3개월 봉은 사실상 이 가격을 버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요. 근데 만약에 얘가 저가를 지키잖아요? 그럼 또 급등도 가능해. 예? 왜냐면 급등해야 시세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주봉도 지금 꽤 많은 하락 시간을 지금 만들어 놨고, 주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보통 이제 거래량이 위로 나오면 볼벤 2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볼벤 20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42만 6천 원.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지금 56만 9천 원과 48만 7천 원을 향하고 있다는 거지. 자, 본인이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어요? 본인이 매수를 하고 싶으면 주봉에서 저가를 지키는 봉이 나와야 돼요. 예? 주봉에서 저가를 지켜야 돼. 지금 월봉이나 분기봉이나 6개월 봉을 봤을 때는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기대할 만한 여지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라면 큰 봉 보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라는 이야기는 못 꺼내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작은 봉에서 흐름을 바꾸는 그 자리를 잘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 매수 전략에 관심이 있으시면 주봉이 저가를 깨지 않는 봉을 찾으세요. 예? 이번 주는 지난주 저가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가 깨졌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야. 예? 이번 주는 아니고 이번 주에 양봉이 났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안 깨면 매수 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번 주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번 주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위험 부담이 크고요. 오히려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오고 나면
다음 주 정도에 이번 주 저가 안 깨지면 매수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이게 이제 저가를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폭등을 의미해요. 얘는. 왜냐? 어차피 안 빠지려면 폭등해야 되거든. 이해되세요? 얘가 56만 9천원, 뭐 48만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예? 여기를 안 가려면 48만 7천원과 56만 9천원을 안 가려면 반대로 폭등해야 돼요. 폭등해야지만 저길 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폭등하는 차트든가 아니면 56만 9천원, 48만 7천원 아래로 내려가야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50만원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주봉이 계속 저가를 깨면서 내려가면 얘는 지금 50만원대로 향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가가 지켜지는 봉이 나올 때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는 어렵다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거래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180만원을 갈 거냐? 예. 180만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안 가면 어떡하려고? 예? 40만원대 가서도 180만원대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180만원대 간다고 해가지고 150만원, 140만원, 130만원을 샀는데 40만원 가봐요. 그런 생각 안 든다고. 그러니까 180만원을 갈 수도 있죠. 160만원을 다시 갈 수도 있다고. 가는 걸 부정하진 않는다고요. 근데 가는 것과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180만원 갔을 때 내가 얼마의 수익이 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180만원을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80만원 안 가도 수익이어야지. 180만원을 가야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180만원을 안 가도 수익이 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180만원을 노려야지. 180만원을 간다고 생각하고 150만원, 140만원을 사가지고 40만원 가면 어차피 못 팔아요. 180만원을 가든 안 가든.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거면 주봉에서 저가가 깨지지 않는 봉을 노리셔야 된다. 뭐 거래 내역은 뭐 없어요. 에코프로 보시면 기관이 사고 있는 게 대부분 투신이 사는 거예요. 투신. 그죠? 투신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금투는 안 사. 외국인은 팔아.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이 나왔구나. 그죠?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이 나와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 때문에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관 매수는 제 눈에는 기관이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는 거죠. 개인이 ETF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응? 배터리 뭐 나왔다며요. 지금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외국인은 팔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이 심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하락한다? 뭐 그런 얘기는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고. 왜? 개인이 미친 듯이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차트의 모양새만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매력적인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딩자의 입장에서 상방을 노려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규 매수자가 상방을 노리기에는 월봉까지는 괜찮아. 월봉은 아직 하단선 아래 있으니까 6거래일 동안은 어쨌든 반등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봉, 3개월 봉, 6개월 봉은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급등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급등할 차트가 아니라면 가격은 50만원대, 40만원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주봉상 저가가 안 깨져야 된다.
주봉상 저가가 안 깨지는 봉을 확보하시고 공략하셔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그걸 꼭 감안하세요. 여기 보시면 저가 깨지고 이거 저가 지켰죠? 예? 저가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봉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런 봉이 하나라도 나와야 저가 지키고 저가 지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정도 상승했으면 여기서 저가를 붕괴한다고 해도 수익으로 버틸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지금 저가 깨지고 저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 안 다졌다고. 그러니까 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셔야 되고, 바닥을 못 다지면 50만원대, 40만원대까지 열린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예, 만약에 주봉이 아래를 닫아 양봉을 내면서 저가를 지켜. 그럼 어차피 저가를 안 깨면 50만원대, 40만원대 갈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위로 가느냐 아니면 50만원대, 40만원대로 가느냐는 저가를 계속 붕괴하느냐 저가를 지키느냐의 문제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 전략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가를 지키는 봉을 꼭 하나 확인하신 뒤에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